금리가 올라갈 때, 즉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갈 때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간다 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이 선물 계약을 했어요. 선물 계약을 했는데 선물 계약을 하고 나서 선물 가격이 올라야지 일일정산 과정에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금리랑 기초자산 가격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것도 강한 strong positive correlation이 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선물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기초자산, 왜 그러죠? 이 S0가 기초자산 가격이에요. S0가 올라가면 F0 선물 가격이 이게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가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기초자산 가격이 S0가 올라갈 때 F0가 올라가요. 근데 금리가 오를 때 F0가 오르면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겠죠. 내가 계약했던 선물 그 계약의 가격보다 지금의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때가 금리가 높을 때야. 그러면 이 추가로 들어오는 돈 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재테크를 해서 추가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물에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선물에서는, 퓨처스에서는 마킹 투 마켓, 일일정산을 통해서 그런 재미를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선도에서는 그런 재미를 볼 수가 없죠. 반면에 금리랑 기초자산 가치가 strong positive correlation,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금리가 오를 때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선물 가격이 올라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재테크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니까 일일정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고, 만약에 금리가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죠. 금리가 떨어지면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것도 떨어지겠죠. 근데 선물 가격이 떨어질 때 선물 계좌에서는 일일정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증거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돈이 빠져나가다 보면 마진콜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금리가 낮을 때면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일일정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선물에 있어서 유리한 거예요. 일일정산을 안 하는 선도계약과 비교를 해볼 때. 따라서 금리가 strong positive correlation, 금리랑 기초자산 가격 사이에 아주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일일정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으로 부상이 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같은 조건의 선도 가격보다 조금 더 이론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strong negative correlation이라면 그 반대의 경우로 선도 가격이 이론적인 선물 가격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는 선물 가격과 이렇게 결정되는 선물 가격과 선도 가격은 거의 차이가 없다. 비슷하게 취급한다.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이런 좀 미묘한 그런 이론적인 이유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거의 똑같이 취급해도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주가지수 선물 공식이라고 배웠죠. 주가지수 선물 가격 계산하는 공식. 주가지수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배당 조정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Q는 annualized 된, 그러니까 금리처럼 1년에 몇 프로 배당을 주는지로 퍼센테이지로 표현된 배당률이다. 이 주가지수 선물은 이제 다다음 주가 아니라 한 3주 후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게 될 시간이 또 있습니다. 요게 깨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요게 깨지면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 깨졌을 때의 아비트라지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깨지면은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해서 매매가 일어나죠. 이런 매매를 유식한 말로 지수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지수 차익 거래. 한국말로는 지수 차익 거래라고 하고, 영어로 둘 다 아셔야 돼요. 영어로는 인덱스 아비트라지라고 합니다. 인덱스 아비트라지는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해서, 즉 등식이 깨져서 그 기회를 활용하려는 매매가 아비트라저들이 아비트라지 기회를 활용해서 자기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한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매매가 지수 차익 거래인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경우는 어떤 매매가 일어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싼 주식 포트폴리오를 사고 동시에 주가지수 선물을 팝니다. 항상 원칙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제가? 상대적으로 싼 걸 사고 상대적으로 비싼 걸 팔아라.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싼 주가지수 선물을 사고 상대적으로 비싼 주가지수 포트폴리오를, 즉 현물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트라지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런 식의 거래를 매수 차익 거래, 매수 지수 차익 거래인데 지수자 생략하고, 여러분 그래서 신문 보도 보면 오늘은 주식시장이 매수 차익 거래로 인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 그럴 때 매수 차익 거래는 지수 차익 거래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런 상황을 활용한 지수 차익 거래, 그 중에서도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해서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주식 포트폴리오 사람들이 사게 되니까 주가가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주식만 해서는 주식 투자 못합니다. 이제 이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주식 사는 사람이 없어도 저 지수 차익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주식시장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은 주식시장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식시장이 이유 없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지수 차익 거래가 발생할 때는 동시에 선물 사고 현물은 팔고, 또는 현물 사고 선물은 팔고 하는 매매가 일어나니까 이게 컴퓨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컴퓨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일어나고, 이것이 1987년, 이 블랙 먼데이는 1987년 10월 19일인데요. 이때가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이유 없이 주가가 엄청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 지수가 하루에 한 25% 이상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엄청 그 영향으로 많이 빠졌고, 전 세계 시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지수 차익 거래랑 관련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옵션을 배우면 그때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랑 같이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지금은 지수 차익 거래가 뭐다 하는 것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면 돼요. 이거 한 3주인가 후에 다시 한번 같은 주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수 차익 거래 얘기를 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S0는 F0 곱하기,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거꾸로 썼네. F0는 주가지수 선물 가격은 S0 곱하기 뭐라 그랬죠? 2에 R-QT 이렇게 하고, 이 Q가 뭐라 그랬어요? 이 Q가 연속 배당률이라고 그랬죠? 이 공식을 조금 변형시키면 Q 대신에 RF 하면 이게 통화 선물 가격입니다. 통화 선물 가격이에요.